오늘은 56년 원숭이 띠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956년생 정만식은 1992년 음력 12월 아들이 태어나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 병원 대기실에서 건강한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기쁨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솟았다. 아들이 자신과 같은 원숭이띠라는 사실을 듣고는 마음 한구석에 남다른 연결감을 느꼈다. 내 아들은 나와 닮았으니 반드시 잘 될 거야. 만식은 그렇게 믿었다. 젊은 시절 만식의 삶은 고생의 연속이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집안을 일으켜야 했던 그는 서울 변두리의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렇게 어렵게 번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대고 결혼 후에는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며 오로지 안정과 생존만을 목표로 달려왔다. 그에 반해 아들 준호는 그런 고생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자랐다. 준호가 가란 1990년대는 경제 성장의 끝자락이었고 집안은 준호가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해줄 만큼의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차이가 만식과 준호 사이에 점점 큰 벽을 쌓아 올렸다. 만식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희 세대는 정말 복 받은 거야. 나는 내 나이 땐 꿈이 뭔지도 몰랐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했지. 그러니 너는 안정적인 길로 가야 한다. 그에 대한 준호의 답은 늘 같았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세대 이야기잖아요. 요즘 세상은 달라요. 꽁엄들이 정한 안정적인 길로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갈등은 준호가 대기업에서 제안받은 안정적인 직장을 거절하면서 본격적으로 깊어졌다. 만식은 그 일을 두고두고 아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좋은 기회를 뻥 차버린 사람이 어딨니? 넌 정말 철이 없구나.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대꾸했다. 그건 아버지 기준에서 좋은 기회죠. 저는 제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요. 같은 원숭이띠로 태어나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던 부자 후즈는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갔다. 만식은 준호가 가진 자유로움이 무책임하게 느껴졌고 준호는 아버지의 안정에 대한 집착이 자신을 억누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식은 아내의 걱정을 듣게 된다. 여보, 준호랑 너무 자주 부딪히는 거 알아요? 애 마음도 좀 생각해줘요. 난 다 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지가 내 진심을 모르는 걸 어떡해? 만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자꾸만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 밤 그는 우연히 준호의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되었다. 화면에는 창업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고 화면 한쪽에 적혀있는 문장이 눈에 띄었다. 아버지는 항상 안정적인 길만이 옳다고 하시지만 내가 살아가야 할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아답게 살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 만식은 잠시 멈춰섰다. 그는 처음으로 준호가 자신과 다른 길을 걷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길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로 끝날지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준호는 창업 발표에서 탈락한 후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자료를 모으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 애썼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다. 만식은 아들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준호야, 넌 도대체 현실 감각이 있는 거니? 그 시간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으면 진작에 결과가 나왔을 텐데 너 혼자 고생해서 끝나면 몰라도 나중에 빚이라도 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준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다. 한편 준호는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창업 아이템 개발에 몰두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올 때면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꺼려졌다. 아버지는 내가 뭘 해도 결국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제대로 된 길로 가지 않으니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준호는 집에 있는 시간마저 줄이기 시작했다. 몇 달 뒤 준호는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투자자들에게 다시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에는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다행히 소규모 투자를 받아 앱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준호는 작은 성공에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저 투자 받았어요.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만식은 신문을 읽던 손을 멈췄지만 시선을 아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투자 받았다고 성공한 건 아니잖아. 준호의 기쁨은 그 순간 사그라들었다. 아버지는 왜 항상 제가 뭘 해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대기업에 들어가도 이럴 건가요? 만식 씨는 신문을 덮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실패했을 때 감당할 수 없을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나는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그럼 한 번쯤은 믿어주세요. 제가 스스로 이뤄낼 수 있다고요. 준호는 눈가가 붉어진 채로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간 그는 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엄마, 아버지는 제가 뭘 하든 안 된다고만 하세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기분이에요. 준호야, 아빠도 널 믿고 싶어 하실 거야. 다만 내가 실패해서 상처받는 걸 보는 게 무서운 거지. 준호의 말을 들은 후 만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믿어달라고? 내가 지금껏 뭘 몰라서 걱정만 한 건가? 그는 몇 년 전 친구와의 대화가 떠올랐다. 친구의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은근히 부러움을 느꼈던 기억이었다. 만식은 준호에게 그런 길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이지만 정작 아들은 그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았다. 며칠 뒤 만식은 우연히 준호가 만든 앱을 사용해 보게 되었다.
앱의 인터페이스는 단순했지만 깔끔하고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기능이 잘 담겨 있었다. 만식 씨는 어쩐지 가슴 한편이 먹먹했다. 내 아들이 이런 걸 직접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는 곧 다시 걱정이 밀려왔다. 이게 정말 성공할까? 이걸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어? 그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준호가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 했는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준호가 투자금을 받아 앱 개발에 몰두하던 어느 날, 만식은 우연히 동네에서 오래된 친구인 박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박 씨는 만식과 동갑내기로 자식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요즘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하더라고.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간 지도 벌써 7년이 됐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만식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준호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었다. 남의 자식들은 안정적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준호는 왜 이렇게 위험한 길을 선택한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식은 준호의 방 앞에 멈춰 섰다. 방 안에서 키보드 소리와 전화로 팀원들과 대화하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도대체 저 녀석은 어디서 그리 큰 확신을 얻은 걸까? 이걸 정말 믿어줘야 하나? 그날 밤 만식은 준호가 만든 앱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핸폰을 꺼내 아들이 만든 앱을 다운받아 사용해보았다. 앱은 단순하지만 유용한 기능을 제공했고 사용자 리뷰 역시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이게 사람들이 쓸만한 거란 말이지.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래도 이걸로 평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실패라도 하면 어떡하지? 며칠 뒤 준호는 앱의 두 번째 버전을 출시하기 위해 새로운 발표를 준비 중이었다. 이번에는 더 큰 투자자들을 만나야 했기에 발표 자료를 준비하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만식은 그런 준호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실패라도 하면 애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발표 당일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투자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발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지만 최종 투자 결정은 며칠 뒤에 내려질 예정이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긴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몸을 눕혔다. 며칠 뒤 투자자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투자자들은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준호의 앱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버지,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고개를 떨군 채 말하는 준호를 보며 만식은 무심코 답했다. 내가 뭐랬니? 안정적인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냐? 실패가 뻔한 길을 왜 가겠다고 했어? 아버지,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저는 다시 도전할 거예요. 그 말에 만식은 답답한 듯 고개를 저었다. 도전 그만 좀 해라.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넌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 뒤 만식 씨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준호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자꾸 못한다고만 해요? 저 아이 정말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 안정적인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렇게 헛수고하다가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해? 당신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걸 못 해봐서 지금까지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다르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는데 왜 그렇게 못하게만 해요?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준호를 걱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준호의 삶은 그의 것이 아니며 준호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준호의 경험이자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다. 준호는 지역 창업 프로그램의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큰 문제에 직면했다. 앱의 핵심 기능이 갑자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표 준비가 완전히 중단된 것이다. 팀원들은 밤을 새우며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준호는 책상에 고개를 묻으며 절망했다. 하지만 그 순간 팀원 중 한 명이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내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잖아.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해보자.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 한척엔 여전히 커다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만식은 준호가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부족해. 이걸 어떻게 다 고쳐?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만식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저 녀석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도 내가 괜히 걱정만 했구나. 내가 정말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다음날 아침 만식은 작은 노트를 하나 들고 준호를 찾아갔다. 준호야, 이거 봐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내가 젊었을 때 썼던 작업 기록이다. 그땐 이런 거라도 써가며 겨우겨우 방법을 찾았어. 노트에는 만식이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한 흔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낡고 누렇게 바른 페이지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산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너도 지금은 답이 없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틀린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니야. 방법이 나오기 전까진 누구나 다 힘든 법이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고생과 실패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뜻밖의 해결. 준호와 팀원들은 다시 한번 문제 해결에 나섰다. 며칠 안의 노력 끝에 마침내 핵심 기능의 오류를 찾아냈고 발표에 맞춰 수정할 수 있었다. 발표 당일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에 섰다. 발표를 마친 후
그는 팀원들과 함께 결과를 기다렸다. 마침내 심사위원들은 준호와 그의 팀을 최종 우승자로 선정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과를 받아들였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자신감을 주는 경험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 해냈어요. 아버지 말대로 방법이 없을 땐 더 고민하고 더 시도해봐야 하는 거나요? 그래, 근데 이건 내가 노력한 결과다. 내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제 편이 되어주신 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만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험난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준호의 선택을 조금씩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창업 프로그램에서의 작은 성공을 발판 삼아 더욱 열심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 과정에서 실패와 어려움은 여전히 따라왔지만 그는 이제 그것을 자신의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중 문득 물었다.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랑 같은 원숭이띠로 태어난 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식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사실 난 내가 나와 같은 띠로 태어났다는 게 기뻤다. 원숭이띠는 재주가 많고 머리가 좋고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난 내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 사실 좀 무서웠다. 내가 가본 적 없는 길을 내가 가는 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으니까. 만식은 준호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같은 띠라고 해서 꼭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니더라. 넌 나보다 더 큰 재주를 가진 원숭이띠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더라도 그걸 믿어주는 게 내 역할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버지가 항상 자신을 걱정하면서도 끝내 믿어주고 있었음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다. 몇 년이 흐른 뒤 준호의 앱은 점차 안정적인 사용자층을 확보하며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역 상인들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조언을 종종 받았다. 아버지,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상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예전에 아버지가 동네 가게들에서 물건 사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내가 가게 주인들 입장에서 고민해보면 더 잘 될 거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부자 후즈로서의 갈등보다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둘 다 원숭이띠라 그런가 뭐든 도전해보는 성격은 다르나봐요. 닮은 게 많더라. 근데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멀리 갈 거다. 난 그걸 믿는다. 이야기를 끝내며 준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정리했다. 아버지는 제가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걸 제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우리 같은 띠라는 건 아버지와 제가 서로 연결된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 같아요. 하지만 그 운명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빛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원숭이띠 인연은 세대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만든 특별한 연결고리였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혹은 자녀와 같은 띠로 연결된 특별한 인연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세대가 달라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가족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